자, 먼저 이제 뭐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워낙 좋았잖아요. 그 A매치도 잘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리노. 나폴리는 5승 2무로 1인데 토리노는 3승 1무 3패로 이제 9위에 올라 있는 팀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벤치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네. 일단은 벤치 출발이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제 A매치를 치러 갔고 네네. 워낙 거리가 길다 보니까 나폴리가 이제 팀적인 차원에서 휴식을 좀 부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네네. 라흐마니가 살짝 부상을 당해왔습니다. A매치 때. 물론 뭐 큰 부상은 아닌데 네. 이번 라운드는 그래도 휴식을 줘야 되는 정도의 부상이다. 아, 그렇군요. 라는 얘기가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흐마니도 안 나오는데 김민재까지 안 나오면 나폴리의 수비가 주전 수비 두 명이 그냥 그렇죠. 모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 김민재가 이제 휴식을 가질 때는 라흐마니는 나오고 그렇죠. 둘 다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라흐마니가 휴식할 때는 김민재는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둘 중에 한 선수 정도는 로테이션을 시켜주는데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를 로테이션 시켜줄 때는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 라흐마니가 못 나오면 김민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현지 예상이 있고요. 일단 라흐마니는 뭐 큰 부상은 아닌 거죠 지금? 네, 큰 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토리노전에 나오게 된다면 네.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좀 있어요. 여러 첫 가지 번째는 선택지가. 이제 백업 수비수가 왼쪽에는 제주스, 네. 오른쪽에는 웨스티고르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선수가 나오느냐에 따라 김민재 위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웨스티고르가 나오게 된다면 김민재가 왼쪽. 물론 이제 웨스티고르도 양발을 다 쓰는 선수인데, 네. 오른발을 좀 네. 그쵸. 웨스티고르와 김민재가 같이 나올 때는 실제로 이제 라흐마니가 안 나올 때 웨스티고르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웨스티고르가 오른쪽, 김민재가 왼쪽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라흐마니의 백업이 웨스티고르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 경기에 웨스티고르가 아니라 제주스가 나온다. 네. 근데 제주스는 왼발이거든요. 그러면 김민재가 제주스가 오른쪽으로. 그렇죠. 제주스가 왼쪽, 김민재가 오른쪽에 뛰면서 김민재가 나폴리로 이적한 이후에 이제 세리에에서 처음으로 네.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장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주중에 또 챔피언스 리그가 있단 말이죠. 아약스와의 체력 대비라고 해야 될까? 토리노는 그래도 뭐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니까 그냥 라흐만이랑 김민재를 둘이 뺄 가능성도 없습니까? 이건? 둘이 뺄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이제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네네. 아약스예요. 그러니까 아약스는 지금 나폴리의 조에 네네. 이제 리버풀, 아약스, 레인저스, 나폴리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 결과 말고 딱 이제 팀들을 보면 1위 다툼을 아무래도 리버풀이 하고 리버풀이 이제 아무래도 1위를 하고 네네. 2위 싸움을 나폴리나 아약스가 경쟁할 것이다. 요런 이제 예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나폴리가 1위지만 네네. 어쨌든 아약스와 경기는 나폴리가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약스를 이겨놔야 그럼요. 일단 뭐 리버풀과 레인저스를 이겨놨고 여기서 아약스까지 잡아놓으면 네네. 그러면 16강 가기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약스전이 매우 중요한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와 라흐마니를 동시에 쉬게 하면서 체력적인 대비를 할 수도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리그도 일단은 중요하고 그리고 토리노가 지금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3승 1무 3패. 예. 기본적으로 토리노가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가 좋아요? 않아요. 괜찮아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보면 이 나폴리가 혹시나 리그에서 1패도 안 하고 있지만 네네. 혹시나 이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기에서 부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강팀들이 A매치 기간이 끝나고 와서 특히나 A매치에 차출되는 선수들이 많은 강팀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딱 끝나고 나서 로테이션을 돌릴 때 많이 패배를 하거나 그러니까 A매치 이후에 이제 강팀들이 조금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도 이 토리노전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로테이션을 돌리기는 또 쉽지 않고.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두 명의 센터백을 뺄 만큼의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 이 그렇죠. 토리노가.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이제 어쨌든 스팔레티 감독의 선택이 아닐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시즌에 제주스와 웨스티고르가 동시에 나올 때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폴리가 수비 라인만큼은 모든 포지션에 사실은 좀 우승 경쟁을 할 급의 이 명단은 아니거든요. 스쿼드가. 네. 그래서 주전 명단 빼고 백업이 조금 부실해요. 나폴리가. 그런데 수비 라인만큼은 김민재, 라흐마니가 있고 백업으로 제주스, 웨스티고르가 너무 잘해줘요. 네. 그래서 백업 자원들도 충분히 경기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럼 좀 든든하네요. 그래서 이제 수비 라인만큼은 로테이션을 그래도 좀 돌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폴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어쨌든 좀 선택과 집중을 이제
슬슬 해야 된다. 일정은 빡빡해지고 네네. 반면에 이제 나폴리의 스쿼드는 얇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어떤 좀 뭐 리그에 둘 거냐, 챔스에 둘 거냐 뭐 이런. 그렇죠. 뭐 네. 버리를 이제 로테이션 돌릴 경기는 확 돌리고 아하. 집중해야 되는 경기는 확 집중하고 네네. 이도저도 아니게 이 경기도 나오고 저 경기도 나오고 하다 보면 아, 지금 너무 빡빡하니까. 둘 다 일정이.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나폴리가 지난 시즌도 좀 그랬어요. 지난 시즌에 이 스쿼드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지난 시즌도 초반에 나폴리가 8연승인가 했어요. 네. 네.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이다가 한 11월 달, 12월 달쯤에 경기 수가 많아지고 점점 더 선수들의 부상도 있고 하니까 스쿼드가 조금씩 이제 미천이 드러나면서 성적이 좀 내려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패턴을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어. 나폴리도 이제 지난 시즌을 생각하면 좀 이제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야 된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9월에 이제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9월 선수상이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그렇죠.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유력해 보여요. 진짜. 왜냐면 뭐 아까 그 유출된 건 사실은 예. 그거는 이제 오피셜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이달의 선수상을 피파 카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더 특별한 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카드를 이제 누가 유출한 거지. 김민재가 9월에 선수상. 그 카드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 이제 또 그 계정이 그런 걸 잘 맞추는 계정이래요. 그래요? 그렇긴 한데 그건 뭐 확실한 게 아니잖아. 그건 확실한 건 아니긴 한데 네네. 후보들을 보면 사실 김민재가 유력할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면 이 테오 에르난데스나 이제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있는데 사실 나폴리가 AC 밀란하고 라치오를 만나서 이겼죠. 심지어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김민재를 만나서 아무것도 못했던 그렇죠. 경기였고. 그러니까 이 두 선수보다는 앞서 있고. 그리고 베캉이나 이제 데미랄과 또 경쟁을 하는 건데 이 두 선수들보다 김민재가 저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더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9월 그 이달의 선수 명단을 봤을 때도 김민재가 유력해 보인다. 네네. 매우.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 이제 황희찬 선수도 있어요. 이제 황희찬 선수도 지금 웨스트햄을 이제 상대를 하게 되는데 약간 이제 뭐 디에고 코스타도 영입이 되면서 약간 황희찬의 입지가 좀 줄어든 것 아니냐. 네. 약간 이제 걱정도 합니다. 상대가 웨스트햄인데 서로 뭐 17, 18위에 올라 있는 팀이거든요. 이 경기 어떻게 출격 가능할까요? 이번에도 안 나오면 좀 불안해. 이제 입지가 그러니까 왜 이 주제를 갖고 나왔냐면 네네. 김민재랑 황희찬을 나온 게 이제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 A 매치가 끝나고 나서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어떻게 될 거냐 네네. 이런 걸 측정을 하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해주신 9월에 이달의 선수상 유력한 후보고 그리고 사실 김민재 선수는 지금까지 활약만 놓고 보면 세리에 베스트거든요. 사실은 김민재 선수는 뭐 팀 내에서 입지도 문제가 없고 사실은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럼요. 근데 황희찬 선수는 지금 지난 시즌에 비해 팀 내에서의 입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에 뭐 울버햄튼이 득점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라스 감독이 이 공격 라인에서의 영입을 많이 했고 특히나 게데스, 뭐 칼라이지치 그리고 칼라이지치 부상당하니까 디에고 코스타까지 네네. 영입을 하면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뛸 만한 이런 자리가 조금씩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 경기도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커요. 못 나온다. 그렇죠. 못 나올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이미 게데스, 네네. 네투 그리고 앞선에 뭐 이제 히메네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못 나올 가능성이 좀 크죠. 포덴세도 있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번 경기에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구석은 뭐냐? 히메네스도 지금 몸이 좀 불편하거든요. 좋지 않고. 히메네스도 몸이 좀 안 좋고. 디에고 코스타도 뭐 이적을 해왔지만 몸 상태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 전까지 팀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디에고 코스타. 살짝 이제 부상이 있는 히메네스. 그렇다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뛸 수 있는 유일한 선수가 황희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황희찬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최전방 공격수가 없을 때 황희찬이 아니라 게데스가 나옵니다. 게데스가 최전방을 나오고 뭐 왼쪽에 뭐 네투 오른쪽에 포덴세 요런 쓰리톱을 구성할 때가 있어요. 황희찬이 선발로 안 나오고. 그럼 선발은 좀 이번에도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못 나오게 되면 사실상 이제 주전 자원으로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거죠. 뭐 지금까지만 봐도 그렇지만 교체로는 나올 수 있을까요? 교체로? 그리고 이제 뭐 교체로는 사실은 교체로는 1순위예요. 왜냐면 이제 당연하게도 게데스, 포덴세, 네투 그 다음엔 없거든요. 지금 이
벤치 멤버가 없기 때문에 네네. 바로 황희찬이 그 다음 순번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경기만 봐도 게데스나 네투나 포덴세 이런 선수들이 교체될 때 황희찬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교체로는 분명히 출전 시간을 이번 시즌에 잡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월드컵 전까지도 그렇게 이제 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울버햄튼에서 주전 멤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울버햄튼 팀 자체도 지금 뭐 공격력이 너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쵸. 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기회를 잡을 때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결정적이죠. 네. 일단 칼라이지치를 영입했다는 게 그리고 칼라이지치가 영입된 이후에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시즌 아웃이 됐는데 네네. 거기에 황희찬을 쓸 수도 있지만 디에고 코스타를 데려왔어요. 그 뜻은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황희찬 선수를 이제 웬만해서는 기용을 하지 않겠다. 네네. 라는 거고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한 칸 밑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는 게데스, 네투, 포덴세라는 그렇죠. 아주 이제 확고한 주전 멤버가 네.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메두도 복귀를 해요. 세메두가 약간 부상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몸 상태를 끌어올리느라고 교체로 나오고 풀타임을 출전하지 못하고 선발로 나와도 이랬거든요. 근데 세메두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울버햄튼이 만약에 3백도 이제 번갈아 가면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3백을 쓴다면 3톱이 아니라 2톱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리가 하나 더 줄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리가 또 하나 줄면서 더 그러면 나갈 가능성이 더 못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약간 이제 팀에서 입지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황희찬 선수의 개인 어떤 폼이랄까요? 그러니까 A매치 2연전에서도 좀 보듯이 저돌적이고 뭔가 폼은 괜찮아 보여요. 일단 황희찬 선수의 폼은 좋습니다. 예. 뭐 이번에 이제 우리 A 매치에 왔을 때 특히나 벤투 감독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쓰면서 네네. 그 전에는 이제 왼쪽인지 오른쪽 맨 처음에 오른쪽으로 나왔다가 오른쪽에서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으니까 왼쪽으로 옮기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냥 아예 왼쪽에 선발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훨씬 더 편한 위치에서 아주 잘했죠. 폼도 좋고 그리고 A 매치에서 영향력도 좋았는데 팀에서의 이제 입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황희찬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울버햄튼에서 입지를 조금 더 가져갔으면 좋겠는 바람이긴 하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어요. 사실 마테우스 누네스 영입한 것도 황희찬한테 악재고. 네, 그렇죠. 예. 공격수 한 명을 줄이고 미드필더 한 명 더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황희찬 선수는 미드필더 숫자를 한 명 더 쓰니까 공격 숫자 하나 줄고. 네. 근데 공격에 대한 위치는 줄어들었는데 주전 공격수는 영입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점점 더 줄어드는 그렇죠. 상황이긴 자리도 합니다. 없고. 네. 자, 아무튼 뭐 일단 김민재 선수는 뭐 걱정할 거는 사실 없을 것 같고 너무 잘하니까. 황희찬 선수는 지금 울버햄튼 내에서 자리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교체로 출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네. 좀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리그에서 좀 뛰고 올라와야 또 그 월드컵으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이제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난 시즌에서 울버햄튼이 득점이 안 나올 때 네. 황희찬 선수가 초반에 이적하자마자 득점을 해주면서 라스 감독이 황희찬을 거의 붙박이 주전으로 기용을 했었거든요. 아하. 그런 걸 보여주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울버햄튼이 경기를 보면 찬스는 많이 나와요. 골은 못 넣더라고요. 근데 득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내가 득점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면 네. 점점 더 입지가 뭐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로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충분하기 때문에. 네. 자, 아무튼 이제 9월 A매치 2연전이 끝나고 각 리그로 돌아가서 또 이제 경기를 치르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수들입니다.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